오늘은 제가 발가락으로 보는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란 큰 제목 안에 어머니께서 많이 쓰셨던 5만 가지로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운동이 만드는 5만 가지 통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통증들이 어떻게 이 발가락하고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자, 5만 가지 통증을 만드는 잘못된 운동의 환경적 요인, 이 통증을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운동으로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잘못된 운동이 되는 환경적 요인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인은 이 발가락의 구조적인 문제가 틀어지거나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발가락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이는 발가락과 보이지 않는 발가락, 이 발가락이 온전해야 되는데 잘못돼 무너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게 환경적 요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인데요. 흙이 사라짐으로써 인공구조물이 확대된다는 건데, 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편리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인공구조물은 사람들의 발가락과 잘못된 운동을 만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체질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체형이 유전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발표한 자료라든가 근거들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 체질에 모든 자료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발가락의 구조적인 건 체질보다는 체형 쪽에 가깝다 싶어서 오늘은 이 체형도 유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걸 참고해서 아시면 환경적 요인이 분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걸 같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참 제가 하면서 25년 동안 절절하게 느낀 건데요. 모든 사람이 좋은 운동, 바른 운동,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기 전에, 짓기 전에 설계도를 설계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환경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운동하기 전에 그 운동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때 그 사람의 체형적인 요소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인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형 쪽에는 체형 측정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좀 모호해요. 기준들이 좀 모호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체형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더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 흙이 소멸되는 거, 체형적인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전에 확인하는 시스템, 환경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잘못된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자,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발가락의 구조적인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요 발가락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실생활 속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가중시켜 가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 발가락과 걸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을 나타내는 발가락과 걸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찾아낸 것은 모든 사람은 이거예요. 평발. 평발은 이
지골과 중족골인 발가락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쩌라고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 단어와 표현, 어감 속에서는 이 평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골과 중족골이 한쪽 쏠림으로써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외제근과 내제근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상실돼 갈 때 이 평발대가 나오고. 근데 이 평발도 얼마나 다양하냐면 일반인들이 평발일까 까치발일까 구분을 못할 만큼 아주 다양하니까 참고하고 계시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화면들은 잠시만요. 앙이라고 했는데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발바닥의 아치 부분. 흔히들 종호 아치라고 하는데 바닥의 아치가 좀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발들을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요건 뒷면에 제가 7개 선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치발은 발가락으로 표현해 보면 갈퀴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갈퀴 모양. 이렇게 갈퀴 모양이 돼서 평발은 한쪽으로 쏠려서 어쩌라고라고는 근육이 마비돼 가고 까치발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서 이 갈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이 갈퀴 모양을 만들게 되면 내제근과 외제근의 근육과 힘줄들이 긴장이 되어서 발의 아치를 극도로 높여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까치발이거나 평발이라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점점점 가면 그 양상이 더 심해지는데 나중에 이 나이가 먹어서 반복되면 잘못된 운동이 반복될수록 많은 통증이 누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누적된 통증들은 최종적으로는 평발과 까치발이 묶여서 나타나는 복합형의 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발가락으로 볼 때 두 가지 평발과 까치발로 분류했고요. 이 평발과 까치발은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5만 가지 통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운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발가락에서 걸음으로 나타내는데요. 걸음. 평발과 까치발은 근본적으로 걸음이 다릅니다. 걸음 자체가.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 처음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조사해 보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링크를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안짱걸음이라 그럴게요. 발의 모양이 발가락이 앞부분이 앞에가 쏠려서 앞쪽으로 몰려있는 발, 이런 발걸음을 안짱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영상을 잠깐 보고 하도록 할까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복음을 광고를 듣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저는 할게요. 발끝이 안쪽을 향하는 안짱걸음으로 오래 걷게 되면 근육과 뼈에 무리가 와서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근육의 경우 종아리부터 뒷모습을 보면 엉덩이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이어지는 사람들 바깥쪽 상당히 근육에 많아지고 무리가 있죠. 와서 나이 통증을 어린 유발할 수 사람일수록 있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관절의 경우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틀어져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뒤틀리고 변형될 수 있는데 그 생로병사의 자세로 비밀의 걷기 프로그램이 운동을 이제는 열심히 하면 국내뿐만 상태가 아니라 악화되면서 해외에서도 무릎과 신뢰병들이 고관절, 척추 등의 근거를 심한 쉽게 통증을 제시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다. 의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자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짱걸음이란 것은 굉장히 그 근육이나 관절들이 경직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다음에 볼 내용은 팔자걸음인데요. 뒤의 영상에서는 같이 포함돼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이 5만 가지 통증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팔자걸음에 대해서 또 여기는 또 같이 나옵니다. 안짱걸음에 대해서 위험성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잘못된 걸음걸이는 여러 질병을 만듭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걷는 우리가 팔자걸음은 길을 가다 보면 무지방증과 엄지발가락쪽 굳은살을 생각보다 만듭니다. 상당히 허리를 많은 뒤로 분들이 젖히고 걷게 팔자걸음을 되어 걷고 있는데 척추관이 좁아지고 특징 중 허리 하나가 통증을 보면 유발합니다. 발을 한쪽만 안쪽으로 팔자걸음을 걷는 돌리고 사람이 걷는 되게 많아요. 안짱걸음은 또 다리뼈가 안짱걸음도 안쪽으로 돌아가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쓰지 정도가 못합니다. 다 무릎 다양하게 힘줄이 아주 비틀어지고 다양합니다. 엉덩이 관절이 틀어져 같은 사람이 발목, 없을 정도로 무릎, 엉덩이 관절에 그만큼 통증이 생기기 양쪽 쉽습니다. 다 안짱걸음을 그렇다면 걷거나 이런 나쁜 걸음걸이를 한쪽 고치기 위해서 좌측이든 어떻게 걸어야 우측이든 할까요? 한쪽만 걷는 안녕하세요. 사람 자세 전문가 또는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그 팔자걸음, 안짱걸음 자, 잠깐 끊을게요. 뒤의 내용은 우리가 좀 다른 건데 팔자걸음이든 안짱걸음이든 정도가 다 다르다는 내용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전문가들도 감히 금접 못할 만큼 어려워하는데 정도가 다르다는 것과 좌우의 팔자와 안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자료가 부족하죠. 지금 유튜브라든가 기타 자료도 보면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이 정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왜 정도가 다른지, 왜 그 정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자세가 어떻게 틀어진 자료는 전무후무할 없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발미남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조목조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발과 까치발 그리고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은 발가락의 구조적 특징에 있어서 잘못된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잘못된 운동으로 풀었고 잘못된 운동은 이 5만 가지 통증을 자기 자신이 실생활과 운동 속에서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서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 뭐냐?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5년, 10년, 15년 전부터 극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젊은 층들의 평발과 까치발 또는 젊은 층들의 청소년들의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이 심각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성인 연령대, 장년들의 연령대에 나타나는 특징과는 완전히 대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걸음걸이와 평발과 까치걸이 5만 가지 통증이 된다면 앞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자녀들의 걸음걸이와 발 모양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그 정도가 조금 심각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셔서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을 발가락으로 왜 봐야 될까? 왜 봐야 되지? 이게 안 나오면 근거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세 번째 채널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을 발가락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 이거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반드시 발미남은 발가락으로 봐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발가락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발가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도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보는 꼼지락거리는 앞에 있는 부분을 지골이라고 하는데 그 지골 부분만 보여주다 보니까 일반인이 알고 있는 발가락과 지금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주는 발미남이 보는 발가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지골, 뼈, 발뼈 14개와 중족골 5개를 합쳐져서 보이는 발가락, 지골, 보이지 않는 발가락, 중족골 합쳐서 발가락이라 하는데 이 발가락은 발미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세와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와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자세와 운동 능력은 그 사람이 잘못된 운동을 하는지 바른 운동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기준이 되는 건데 이 발가락을 통해서 자세와
잘못 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발가락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첫 번째가 서 있는 직립이죠. 바로 서는 정적 자세 발가락은 이렇게 지금 펴져 있는,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의 교육생들에게는 3포인트, 엄지와 오지와 뒤꿈치가 체중이 고르게 서는 걸 갖다가 바른 자세의 출발점이라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정적 자세의 발가락이 있는 반면에, 자, 보시는 것처럼 동적 자세의 발가락, 우리가 걷고 뛰고 활동하는 이 발가락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발가락의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의 발가락을 묶어줄 때 발가락의 움직임을 보고 발가락의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이 바른 운동을 하는지 잘못 운동하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을 통하여 신체의 움직임인 잘못된 운동과 바른 운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는 내용처럼 여기 구조적 특징에서 초점 맞추면 아무리 초보자여도 내 발가락이 좀 이상해 라고 그러는데, 발등에서 보는 발가락 말고 발바닥에서 보는 발가락을 한번 보시고 오늘 앞서서 영상으로 소개되는 내용, 원장님이 또 안내 편지라든가 또는 소개하신 주변의 발가락 건강 지도사 되는 분들에게 발바닥을 찍는 촬영하는 방법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서 보는 발가락의 구조는 잘못된 운동과 바른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보면 기능과 역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조를 보면 잘못된 운동하는지 바른 운동하는지, 오망의 통증이 점점 좀 만들어가는지 안 만들어가는지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생활과 운동, 서고 걷고 뛰는 신체 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세와 운동 능력, 자세와 운동 능력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운동으로 뭘 보여주냐면 건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깊이 오래 본 사람들은 이 통증과 질병도 같이 연결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진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을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발가락으로 보는 이 실생활의 잘못된 운동은 저희가 지금 여기 밑에 보이죠? 국민건강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 자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자격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운동으로, 실생활 속에서 운동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반드시 발가락을 봐야 되고, 발가락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운동을 바른 운동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바른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5만 가지 통증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발가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발민학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에서는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잠시만 내용 좀 지우고 넘어갈까요? 자,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이 어떻게 연결되나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운동은 구조적인 특징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길을 가다가 또는 무심코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보게 되게 됩니다. 다리가 너무 X자라든지 팔자라든지 또는 그 걷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안짱걸음 또는 X자걸음 좀 많이 흔들린다든지 막 구부리고 걷는다든지 특징을 보는데, 이 잘못된 운동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무의식 상태랍니다. 구조적인 특징으로 신체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균형 상태가 잘못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
5만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5만 가지 통증은 신체 균형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운동의 결과물로서 이 둘은 모든 사람의 건강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건강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운동을 확인할 때에 나타나는 5만 개의 통증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만 가지 운동과,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에서 발가락의 구조가 잘못되면 잘못된 운동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발가락 구조는 운동에 따라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잘못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른 운동에 따라서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이 바르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잘 포함되는데 이것은 참여하는 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운동으로 근육과 신경이 회복돼서 체형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이걸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미암 혼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证明됐는데 이게 일반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논문으로 표현된 분은 많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일반 자료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은 근거가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발민함은 일반인들이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자료가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다음 내용 여기 있습니다. 5만 가지 통증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운동에 의해서만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현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운동하는지 바른 운동하는지 구조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역할적인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나는 걸으면 건강해진다 걸었는데 발목이 아파, 무릎이 아파. 아니 옆 사람은 왼쪽이 무릎이 아픈데 말이야 나는 오른쪽이 아파. 아니 뒷집 영감은 말이야 양쪽 무릎이 아프대, 허리가 같이 아프대. 이렇게 통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발민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가락 구조적 문제, 잘못된 운동으로 보면 왜 그렇게 복합적으로 오는지 5만 가지 통증이 묶여 있는지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본서라도 예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깊이 있게 본인의 발가락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진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정보가 조금 왜곡됐다는 거. 정확히 보는 것은 현장에 와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분, 서서 듣는 분, 또는 이동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신의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은 현재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마 좀 이상하다 정도는 확인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발가락이지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열어서 교육식 정식을 받고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아보고는 전부 다 하나같이 내 발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어머니가 이래요 라고 깨닫는 분들, 그러면서 깊이 상담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 놓고는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을 접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발가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사진을 보내준 분이나 보내주지 않는 분들 잠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각대로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뒤에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현장에 오시면 정확히 발가락이 본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못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마비되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 간다는 거. 아직까지 약물로 수술로는 깨어낸 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확인을 다 못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좀 듣고 싶고요. 저는 운동으로 근육과 신경을 깨우내는 방법을 풀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하나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 드디어 발가락의 특징들을 보는 방법을 오늘 부분적이지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잘못된 운동과 5만 가지 통증이 나타나는 이걸 보는 거죠. 7개 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임의적으로 그려봤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린 거고요. 양쪽에 좌위에 있는 것은 바라보는 그대로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발을 그려봤는데 제가 한 25년 동안 바라볼 때 점점 정상적인 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우리만큼. 그런데 발가락하고 발에 현대인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 5만 가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이 발가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좀 더 쉽게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 5만 가지 통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 속에 그림 위에 이렇게 선을 표현했죠. 노란 선. 자, 맨 위에가 바닥에서 보면 지골이죠. 지골. 눈에 보이는 발가락과 발 몸체에 연결되는 부분에 선이 쭉 그려지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완만하게 내려오면 거의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부어 있으면 그 또한도 정상적인 발가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깨선이라고 합니다. 어깨선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띄는 거. 이게 정상에 가까운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대인에 있어서는 이 완만한 정상적인 어깨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만한 정상적인 어깨선이다 싶으면은 많이 부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짐을 지고 살아가는, 꺽꺽거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계속 재발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죠.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도 계속 설명이 많아지는데 조금 이러면 오늘 밤샐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다음 선은 가슴선. 여기는 호흡하는 정도, 자율신경계 움직임 정도 볼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은 안 할게요. 내가 호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들숨을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 가슴선이 잘못되면 놀라울 만큼 호흡이 얕아진다는 거. 지금 현대인들이 폐기관지 문제에 있어서 호흡이 얕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크게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운동으로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대인들의 우리나라나 해외나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이 허리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되는데 이 허리는 허리와 무릎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허리, 어깨, 무릎은 정도가 심한 거에 대해서 이 중추신경계가 내가 허리 아프다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가 아프지 않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전신의 밸런스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는 발가락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은 전신의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인데 이 꼬리뼈 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카이로프라티, 준화요법, 도수 치료하는 분들은 여기를 골반선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고집스럽게 꼬리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좌골신경은 발가락 신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1급반에 들어오면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합니다. 이 좌골신경은 발가락을 구부리는 굴근과 펴는 신근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신경계 정형외과 쪽에 또는 전문가들이 표현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1급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발민함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 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깨선과 가슴선과 허리선은, 그 다음에 꼬리뼈선은 따로따로 보는 부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즉, 방향선이랍니다. 방향선. 이 방향선은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 중앙과 두 번째 마디 중앙선을 연결시키는 연결선상을 방향선이라 그러는데, 이 뭔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엄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며 구조에 의하여 최종 발가락과 발의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발가락, 발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틀어버리고 고관절을 틀어버리고 이 틀어진 발목, 발가락, 무릎, 고관절들은 베이트의 근육과 종아리 근육과 발가락 근육들을 다 틀어버려서 마비되고 퇴화되고 신경과 함께 잠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선입니다. 건강선. 이 건강선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깨선, 발가락과 발의 종아치 변화를 표현하는데요. 발가락 있는 부분 앞에서부터 종골, 뒤꿈치뼈까지 전체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이 건강선은. 이 건강선의 변화는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꼬리뼈 선을 밸런스 또는 운동 능력의 변화를 다 같이 와버리는데요. 이 방향선과 건강선을 묶어졌을 때 발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운동승. 이 운동선을 볼 줄 알면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한 밸런스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사람의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으로 발가락을 보면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오만 가지 통증이 드러나느냐 사라져가느냐,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은 방향선, 건강선의 균형과 조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아직까지 이걸 풀어놓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두 단어를 묶었을 때 저도 영어가 어렵고 영어가 저를 만나면 영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야, 균형과 조화는 밸런스라고 그럴게요. 밸런스. 체형과 체질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지식층의 모든 자료들은 체형이 아니라 체질로 99.9% 그냥 가 있어가지고 이 재발되고 다치고 또는 아파지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체형과 체질 밸런스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왜 아픈지, 왜 다치는지, 왜 재발되는지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면 이 방향선, 건강선, 운동성의 개념에 이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공부하는 것이 확실히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고요. 오늘 발가락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